원래부터 손발이 시리고 몸은 붓는데 얼굴로는 계속 열이 오르던 3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출산하고 나서 이런 상열감이 더욱 심해지셨죠. 그래서 소개로 저희 한의원에 내원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저희 한의원에서 빨리 좋아질 줄 알았으면 진작 왔을 텐데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먼저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 한의원 대표원장 정재환입니다. 오늘은 출산하신 지 두세 달 정도 되신 30대 초반 여성분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은 처음 상담하러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이거 원래 이런 거구나. 다들 그렇다니까 그냥 참았어요. 손발은 시리고 몸은 붓는데 정작 얼굴은 화끈거리고 열이 오르는. 상담하는 도중에도 안면 홍조가 올라왔습니다. 손발은 시리다고 하면서 얼굴은 왜 뜨거운지 본인도 그게 제일 이상하다고 하셨죠. 몸도 붓고 손발도 시리고 아프고 그런데 얼굴만 뜨겁다. 이 모순된 조합이 사실 이 환자분의 몸 상태를 이해하는 핵심 힌트입니다. 원인이 뭐였는지는 바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증상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손발이 시리다, 아주 심하면 아프기까지 하다, 몸이 자꾸 붓는다, 그런데 얼굴이나 상체로는 열이 오르고 땀이 난다. 이런 상열감, 피곤할 때, 찬바람 쐴 때 유독 심해진다. 안면 홍조까지 동반이 된다. 특히 출산 후에 산후조리가 잘 안 된 분들, 그리고 원래도 기력이 약하신 분들한테서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라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기에는 생각보다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이제 옛날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그냥 버티셨고요. 그리고 산후조리 이후에도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버티셨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질 때마다 원래 열이 좀 많은 건가 하고 넘기셨고, 화끈거림이 심할 때는 찬물을 마시거나 얼굴에 이렇게 쿨링 패치를 붙이면서 그때그때 열감만 식히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자극적인 음식도 줄여보려고 하셨고요. 근데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방법들은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얼굴에 오르는 열을 그 순간에 식힌다고 해서 애초에 열이 왜 얼굴 쪽으로 몰리는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를 그때그때 달래는 것과 왜 이 부위로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진짜 원인은 뭐냐? 이 환자분의 손발 시림과 상열감, 사실 하나의 시작점에서 출발합니다. 이 출산으로 기력이 크게 소모되면서 심장이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힘, 즉 펌핑 능력 자체가 굉장히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원래도 심장 펌핑 능력이 약해서 손발도 시리고 상열감이 있는데 산 후에는 이게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심장의 펌핑 능력이 약해지면, 그래서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지키려고 합니다. 바로 심장이나 뇌 같은 핵심 장기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덜한 손발 쪽 혈관은 꽉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심장이나 가까운 이 뇌, 머리, 얼굴 이쪽으로 혈류를 더 몰아주는 그런 비상체계가 작동을 하게 되죠.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손발로 가는 가느다란 수도관이 꽉 잠겨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 즉 피가 통과하지 못하니까 손발은 금방 차가워집니다. 따뜻한 피가 못 오니까요. 그런데 심장과 가까운 얼굴 쪽, 그리고 뇌 쪽으로는 오히려 물이 더 몰리면서 뜨끈뜨끈해지는 거죠. 심장 펌핑력이 약해진 게 원인이고, 몸이 중요한 부위부터 지키려다 보니 손발은 시리고 얼굴은 뜨거운, 겉보기에는 정반대인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손발이 따뜻하고 머리가 차가워야 되는데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붓기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 순환이 말단까지 원활하지 않으니까 수분이 정체되면서 고여있다 보니까 붓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러한 상열감은 이렇게 심장의 펌핑 능력 저하, 순환 저하로 오는 경우 외에도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때문에 오는 경우, 화를 참으면서 답답함이 쌓여서 오는 경우 등 원인이 다양합니다. 오늘은 이 환자분처럼 심장의 펌핑 능력 저하로 인한 상열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유형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상태를 그냥 그대로 두면 지금의 손발 시림과 상열감이 반복되고 점점 더 심해지고 붓기도 지속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낫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검사하느냐, 일반 병원에서 보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세 가지 검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뇌파 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 상태를 보는 검사입니다. 뇌와 몸의 순환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뇌 쪽 혈류 상태를 보면 전신 순환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맥파 검사. 쉽게 말하면 자율신경 상태를 보는 검사입니다. 이 심장박동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게 잘 작동이 되어야 혈액순환도 잘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맥파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UBO 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신 혈액순환을 보는 검사입니다. 특히 손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를 수치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환자분이 이제 손이 시리다고 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 맞지만 그게 얼마나 심한지 수치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세 가지 검사와 함께 제가 꼼꼼하게 문진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검사 결과가 실제로 몸에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고 발현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열감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보통 한약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도 심장의 펌핑 순환 능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한약 치료를 시작했고 2주 만에 손발 시림과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상열감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줄었죠. 홍조도 마찬가지고요. 통증 자체 이런 것도 결국 시림이 심해지면서 생긴 거였기 때문에 순환이 개선되면 통증, 손발의 시림과 통증 이런 것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드림하니원에서는 이런 한약 치료를 할 때 세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첫 번째, 15일 단위 조제입니다. 15일마다 직접 경과를 확인하고요. 다음 처방을 조제하기 때문에 중간에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면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고, 만약에 환자가 잘 낫고 있다면 동일하게 계속 같은 한약이 15일 단위로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원내 탕전입니다. 외부에 맡기지 않고 한의원 안에서 직접적으로 위생적으로 탕전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GMP 인증 약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검사 다 거친 거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간 수치 오를 일 없이 안전하게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열감, 수족냉증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두면 지금의 국소적인 증상이 전신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 환자분은 초기에 방향을 잘 잡아서 회복이 빨랐습니다. 보통 치료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보는데,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물길을 다시 트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빨리 좋아질 줄 알았으면 진작 왔을 텐데요. 2달을 그냥 참으신 게 굉장히 아쉬웠던 거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자분은 원인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낫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는 검사를 받지 못했고요.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증상만 억누르는 이런 대응법을 하셨던 거죠. 더드림하니원에서는 처음 오셨을 때 뇌파 검사, 맥파 검사, UBO 검사, 그리고 제가 세세한 꼼꼼한 문진을 통해서 몸 상태를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이런 상열감이나 홍조는 반드시 나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한의원에 내원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이 많고 또 고친 사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드림 한의원 정지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